상당한 시간이 걸릴 건데 이렇게 기술이 발달해서 뇌에다가 직접 지식을 심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수학습 전략을 세울 거냐. 이제 마찬가지로 매트릭스 보면 좀 흉측하지만 뒤에다가 이렇게 탐침 꽂고 디스켓을 넣어서 격투기 프로그램을 쫙 돌리면 이 주인공 니모가 니모가 아니죠. 딱 학습을 한 다음에 같이 싸움을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변화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 테크놀로지의 변화에 의해서 기술적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바뀌는 것도 있지만 사회 자체가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또 우리 조준 교수님이 늘 하는 책인데 제레미 리프킨의 한계비용 제로 사회인데 저 보니까 프로시딩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공유경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유경제. 기억이 확 되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계비용이 제로라는 거는 하나의 단위의 그 재화나 서비스를 추가하는 데 드는 비용이 거의 제로로 간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단위 생산 비용하고도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면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희가 100만 원을 들여서 이러닝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100명한테 서비스하면 한 사람당 10,000원 꼴의 비용으로 서비스하게 되는데 이게 100명이 아니고 1000명 되면 1000원이 되고 100만 명한테 하면 1원이 되는 거죠. 1000만 명 하면 0.1원으로.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어쨌든 디지털로 되면서 무한복제가 가능하면서 비용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하고 디지털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콘텐츠 비용이 제로가 되니까 이제 어떡하냐. 근데 그 얘기는 아니고요. 비용이 제로가 되는 이유는 서비스하는 사람, 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한계비용 제로가 단지 이런 책이나 저희 보는 공유경제 그 에어비앤비나 이런 데 나오는 게 아니고요. 계속 그 저희 기술 관련 부분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 공유 얘기를 한 김에 하나 더 제가 사람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누군지 아시죠? 한 명만 더 보여드릴게요. 조금 안 어울리지만 3명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3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여기 공유경제의 고수, 공유경제 전문가가 이분입니다. 제가 사실은 제 시간이 굉장히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좀 이걸 넣었는데 정신이 확 드시죠? 그래서 혹시 잠이 확 깨겠다. 팬이 있으시면 조금 불유쾌하셔도 이해해 주시고요. 이런 정신은 확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공유경제가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공유경제는 일반적으로 IT에서도 오픈소스로 여러 가지 요새 점점 오픈소스가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오픈 서비스로 교육이라는 게 공적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사회 간접자본 성격으로 이렇게 오픈된 서비스들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크 플립 러닝 얘기 많이 나왔고요. 이게 그런 쪽뿐만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언리얼이라고 게임을 만드는 엔진이 있습니다. 이 엔진을 갖고 게임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NC소프트 같은 데서 이 엔진 갖고 게임을 만듭니다. 근데 예전에 이 사람 NC소프트에서 여기하고 라이센스 계약을 할 때 8억, 10억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어요. 라이센스 계약을. 근데 언리얼 엔진 4가 나오면서 무료로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매출액이 얼마 이상 되면 조금 받는 건 있는데 이게 이제 유니티라고 굉장히 저가형 게임 엔진이 워낙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플랫폼이나 이런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공유경제 개념이 돼서 그냥 대기업들이 무료로 풀어주는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리얼을 이제 무료로 배포한다. 올해 초부터 시작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즈 10을 무료 업그레이드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애플이나 안드로이드나 이런 데 이제 윈도우즈가 밀리기 때문에 시장 확보하는 전략도 있지만 하여간 시대적 호응이 오픈소스하고 저기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개척지간이었는데 이런 이제 운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그 컨텐츠들이 그런 플랫폼 위에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저희 이러닝은 컨텐츠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컨텐츠에 요새 그 큰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상현실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가상현실 기기 이렇게 HMD라고 하는데 오큘러스는 제가 뒤에 다시 말씀드릴 텐데 이 기기 업체를 이 기계를 만든 업체를 2.5조, 2조를 좀 더 주고 인수했다라는 뉴스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은 올해 이제 그 3월 개발자 대회에서 메신저 가상현실,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이 가상현실을 자기네 뉴스피드에서 보여주겠다 해서 그 평이 컨텐츠 메시징 미디어 플랫폼 업체로 입지를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예전 포탈 같은 위치를 하겠다 하면서 나온 게 가상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컨텐츠의 앞으로 핵심이 가상현실로 갈 거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구글이 이 증강현실 업체 매직립에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이런 얘기고요. 이거 증강현실 관련 얘기인데 매직립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 이런 식의 행보가 있으니까 구글, 페이스북이 가상현실에서 한판 붙는다 이런 이제 신문 기사도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제 삼성에서는 그 오큘러스를 그 삼성 핸드폰에 이용한 기어 VR이라는 걸 형태로 역시 이렇게 얼굴에 쓰는 형태로 하기 위해서 페이스북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4월에 개발자 대회에서 홀로렌즈라는 증강현실 장비 안경이죠. 약간 큰 형태의 안경인데 이게 큰 IT 업체들이 개발자 대회를 엽니다. 그러니까 3월에 페이스북 개발자 대회를 했고 4월 말에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대회를 했고 5월 말에 구글 개발자 대회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사람들이 신기술을 발표를 하면서 이 신기술을 이용을 해서 응용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개발하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윈도우즈 OS가 밀리면서 절치부심 여러 가지 이제 그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증강현실 장비인 홀로렌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경을 쓰고 보면 안경에다 뒤에서 프로젝터가 있어서 안경면에다 프로젝션을 해서 이런 그림이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전에 그 자기네 그걸 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한 중요한 부분으로 증강현실을 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 이제 저희 그 뉴스에서도 이게 얼마 전인데 4월, 5월 이게 가상현실이 9시 뉴스 같은 데서 막 다뤄지고 있고요. TV에서 KBS 9시 뉴스에서 뭐 이렇게 가상현실 산업이 크다. 잘은 모르겠는데 뭐 올해 우리나라 가상현실이 1조라고 합니다. 1조. 우리 뭐 이러닝을 3조 보니까 뭐 이러닝 3분의 1인데 2020년에 100억 달러 가고 그러니까 어쨌든 가상현실 시장이 커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숫자의 정확성보다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산업부에서 산업 엔진이라 그래서 산업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있었고 미래부에서 미래성장동력이라는 게 있을 때 이 두 개를 합쳐서 정부 16개 부처가 범부처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추진을 하자 한 거에 실가명 컨텐츠가 미래부 쪽에 있는 거고요. 가상훈련 시스템이 산업 엔진 쪽에, 산업부 쪽에 있는 걸로 이렇게 쭉 분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가상현실, 저희가 이걸 실가명 컨텐츠라고도 얘기하는데 부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쪽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선 정부에서 육성해주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걱정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화두로 인식은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은 그 용어 정의적으로 보면 실제는 하나도 없이 전체를 가짜로, 가상으로, 그러니까 되게 3D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을 활용을 해서 가짜의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고요. 증강현실이라는 거는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현재 현실의 이미지에다가 가상의 이미지를 증강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하고 가상의 정보가 합쳐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강현실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사실 많이 안 쓰는 용어고 영어도 오그멘트라는 영어 단어를 잘 많이 안 쓰는데 어쨌든 뭐 요새는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컨텐츠가 현재 크게 바뀌고 있다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가상현실은 이렇게 그냥
자기가 현재 있지 않은 현실 상황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되겠고요. 증강현실은 이런 거리가 있을 때 여기다가 예를 들어 내가 스마트폰을 딱 대면 이 스마트폰에서 이 이미지들을 쭉 인식해가지고 이 건물이 뭐 하는 건물이고 몇 층에 뭐가 있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 현실의 이미지에다가 가상의 정보를 증강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해주는 게 증강현실입니다. 그래서 증강현실의 가장 큰 예가 이거 뭔지 아세요? 만화 드래곤볼인데 여기 끼고 있는 녹색 이게 뭔지 아시나요? 스카우터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걸 끼고 상대방을 딱 보면 상대방의 전투력이 딱 나오는 거죠. 지금 현재 전투력이 딱 표시가 됩니다. 네, 전투력이 낮구나. 뭐 이제 근데 사실은 전투력을 숨기는 비기를 알고 있어가지고 지금 나중에 이제 뒤집어 엎는 건데 이게 증강현실입니다. 근데 딱 이렇게 끼고 봤을 때 정보가 나오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한. 물론 이제 뭐 여기서 예를 들어 제가